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코로나가 언제나 끝날까 달력을 보면서 이날 저날 기다리는데 사실 마음이 지쳐가는 건 맞습니다. 오늘만 해도요, 태국에 970명 이상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어제 치앙마이가 100명이 넘었는데 오늘 250명 나왔답니다. 치앙마이에서. 그리고 베트남 쪽은 오늘 조용해요. 한 7명 정도. 라오스가 2명이 나왔는데 한 녀석이 태국인한테 감염이 돼서 라오스인인데 폰통이라는 동네에 PC방서부터 지금 어디로 도망 다니고 있는데 추적이 불가하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 과연 한국에서 격리가 풀릴까? 백신 여권으로 격리를 줄이고 베트남에서 검토한다는데 라오스나 태국이나 우리나라가 같이 백신 여권으로 오는 분들을 격리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패키지 여행 많이 오셨죠. 제가 여행업에 오래 근무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행업 근무도 하고 경영도 하고. 근데 왜 패키지는 오게 되면 공항에서부터 가이드 만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호텔에서 일찍 늦잠도 못 자고 조식 일찍 하고 왜 그렇게 빨리 나가야 되며, 또한 가이드들이 추천하는 옵션은 왜 다 해야 되는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기본 몇 가지는 또 해줘야 되고, 왜 또 생각보다 한국에서 이야기 들었던 것보다 이렇게 옵션 요금이 비싸지? 무슨 짚라인 타는데 100불이나 해. 무슨 버기카 타는데 50불이나 해. 안마 2시간에 무슨 40불이나 받아. 이런 생각들 해보셨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여행 출발할 때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뭐 자유 투어, 뭐 온라인 투어, 모든 여행사들의 그 패키지 요금 지불하실 때 얼마 주시죠? 보통 치앙마이 3박 5일, 치앙마이 4박 6일, 라오스 반비행 3박 5일, 4박 6일. 거의 아마 20 몇만 원대, 34만 9천 원. 뭐 이렇게 주시고 오신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뭐 64만 9천 원, 79만 9천 원, 89만 9천 원. 신정이나 구정 추석 때는 뭐 140만 원, 150만 원도 주고 오신 적 있죠. 바로 그 연휴 때 주셨던 140만 원대가 동남아 해외여행 요금의 정요금, 기준 요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행사들이 19만 9천 원, 방콕 파타야 19만 9천 원, 캄보디아 앙코르왓 39만 9천 원, 라오스 반비행, 치앙마이, 치앙라이, 미얀마 국경, 라오스 국경, 왜 29만 9천 원, 39만 9천 원 받냐면요, 여행사들이 항공사에 계약을 해서 비행기 자리를 다 미리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비행기에 260석짜리다 그러면 여행사들이 거의 다 사놨어요. 근데 광고를 해보니까 목액이 안 되네요. 근데 항공사에서는 여행사로부터 돈을 다 받았으니까 비행기가 안 돌도 돈을 받죠. 돌려주지 않죠. 환불 조건이 없죠. 그러니 여행사는 비행기 표값도 안 되는 데다가 일단 요금을 올리고 목액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에게 협조를 구하죠. 그럼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은 손님이 지금 코로나 때처럼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오시는 게 나니까 마이너스 투어를 안고 가는 거예요. 1인당 얼마 정도? 1인당 보통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마이너스를 안고 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값 만약에 50만 원짜리 티켓인데 29만 9천 원에 하고 오시면 거기서 벌써 2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나죠. 그리고 현지의 호텔비, 차량비, 중식비, 석식비, 현지 입장료, 기사 팁, 현지 가이드 팁, 기타 여행 제반 비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이드들이 투어 이틀째 되는 날이면 옵션을 판매하는 거예요.
뭐 안마 2시간 40불짜리 이튿날 받으시고 가시는 날 저녁 때 공항 가시기 전에 시간이 남으니까 한 번 더 받으시고 그래서 80불. 뭐 오셨으니까 치앙마이 도인산홍 국립공원 해발 2565m 아바타 촬영지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바타 촬영지 아닙니다만 거기 안 보시면 태국 본 거 아닙니다. 해가지고 그것도 100불.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옵션이 뭐가 있을까요? 미얀마 국경 다리 건너서 갔다 오는 거 뭐 30불. 그 외에 뭐 태국 국왕 어머님이 말년을 보냈던 메파루원 공원 갔다 오는데 꽃공원 천상의 화원 800m 고지 올라갔다 오는데 뭐 40불. 그래서 거의 한 200불 이상 옵션을 하게 되면 만족도가 있으면 좋은데 만족도가 떨어졌을 때는 불만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옵션에서 남아요. 거기서 이제 돈이 좀 남습니다. 절반 이상 남는 거로 아까 그 모자라는 여행 경비 20만 원, 또 호텔비랑 여기 현지 동남아 호텔비도요. 제주도 호텔비랑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식대도 거의 한국 식대 비슷하게 들어가요. 차량비는 솔직히 한국보다는 좀 쌉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충당을 해요. 그래도 돈이 다 부족한 부분이 맞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쇼핑센터를 가는 거예요. 뭐 라텍스 매장도 가고 침향 파는 데도 가고 논이 파는 데도 가고 편백오일 파는 데도 가고 검은 생강도 팔고. 그래서 그 쇼핑샵에 갔는데 한국보다 비싸면 안 사죠. 한국보다는 비싸지 않게 팔아요. 한국보다 비싸게 팔면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또 수익을 여행사에 커미션이 들어와요. 그럼 그 커미션도 아까 옵션 팔아서 남은 금액에 집어넣으면 이제 거의 정상적인 여행 요금, 뭐 준성수기 때 동남아 거의 80만 원대, 하이 시즌 피크 때 130만 원대 상품의 가치의 투어피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다 지불하고 남으면 가이드하고 현지에 있는 여행사하고 수익을 반반 나누는 겁니다. 좀 쉽게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런 투어 자체가 싫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실 때는, 그러실 때는 한국 여행사에 옆집에서 이렇게 애기도 울고 그래요. 라오스 거주는 이 스티로폼이 없어요. 방음벽이 없어서 막 고양이 소리도, 강아지 짖는 소리도, 애기 울음소리도 들립니다. 만약에 그런 패키지로 오셔서 가이드한테 옵션 강요당하는 듯하고 사고 싶지 않은데 쇼핑센터 그냥 얼굴 도장 찍어주러 가는 게 싫으시면 여행사에 계약을 하실 때요. 뭐 4분, 8분, 뭐 한 일행 이렇게 하잖아요. 한 단체. 그때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현지에 가서 옵션 안 하고 쇼핑 안 하는 상품으로 계약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행사 실장님들이 주문 여행 계약서를 갖고 와서 다 그런 걸 여행요금을 오퍼합니다. 그러면 거의 정요금, 동남아시아 거의 비슷해요. 준성수기 때는 거의 8, 90만 원, 90만 원대 정도 상품으로 하면 가능할 거고요. 하이 시즌에는 1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렇게 주고 오시면 옵션 안 하셔도 되고 쇼핑 안 하셔도 되고 원하는 곳 가시고 식사 시간도 좀 넉넉하게, 그리고 아침에 출발 시간도 뭐 아침 7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9시, 10시 원하는 시간대에. 그래서 맞춤 여행. 그리고 동남아는 사원이 많잖아요. 사원 같은 데는 좀 줄이셔도 돼요. 우리 사원 좀 대표적인 데만 한두 군데 보여주고요. 그 시간에 우리 좀 놀게 해주세요. 왜? 정상적인 요금을 다 주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이드는 1인당 모자라는 비용을 보태야 되는 옵션 팔고 쇼핑 팔아서 그것을 모자라는 거를 충당시켜야 되는 부담이 없으니까 투어를 친절하게 잘해주죠. 안내도 열심히 더 잘하죠. 그러면 이제 여행 끝나는 날 우리 한국에서 오신 또 관광객들은 또 인정이 있잖아요. 뭐 1인당 얼마씩 성의껏 해서 가이드한테 봉사료라고 주면 되고. 자, 근데 이렇게 여행요금을 신문에 광고 보니까, 온라인 광고 보니까 다 3, 40만 원대, 우리 애가 왜 100만 원 이상을 주고 가? 할 때는 아까 같은 저가 패키지를 택하시고 가시되 이해를 하고 가셔야죠. 가면 현지에 가면 옵션 하라고 할 거야. 한 200불 정도는
해야 돼. 맞아요. 25만 원 정도는 옵션비 쓰신다고 생각하고요. 쇼핑센터 3군데 정도, 4군데 정도 가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필요한 거 없으면 못 사고 가이드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여행 가실 때부터 짜증나는 것도 없고요. 갔다 오셔서 불만에 대한 컴플레인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안내를 못 받으시고 그냥 오시거나 그냥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며느님이 다 해줬대요. 여행요금. 그리고 용돈 한 30만 원 드린단 말이에요. 어머님 다녀오세요. 아버님 다녀오세요. 그럼 30만 원이면 달러 한 250불 갖고 오시면은 현지에 오시면은 또 뭐 80불이라고 내라 그래요. 가이드 기사 팁이라고. 그거 가이드나 기사가 갖는 팁 아니에요. 3박 4일 동안 1인당 80불씩 뭐 한 30명 받으면 가이드 기사 돈 벌게요. 그거조차도 여행 투어는 저가 요금에 오셨을 때는 그 모자라는 요금에 그것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가이드 기사 팁 집어넣고요. 옵션 팔아서 넣고요. 쇼핑에서 한국보다는 싸게 팔지만 거기서도 커미션이 발생하죠. 그 커미션 집어넣고 모자라는 거 제로로 만들어 놓고 다 공항에서 보내드리고 나서 남으면 여행사하고 현지 가이드, 그러니까 현지 여행사하고 안내해준 가이드가 반 나눠가는 수익 구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오시기 전에 야 우리는 저가 패키지 가지 마. 가이드가 옵션이나 쇼핑 강요하고 기분 나빠. 그러면 정상적인 요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준성수기 8, 90만 원 하이 시즌 130, 40만 원 어떨 때 150만 원까지 그렇게 주고 오시면 편안하고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비싼 요금 주고 가지 말고 우리가 가서 가이드랑 의논해서 현실적으로 초이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대신에 옵션은 한 200불 정도 써준다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1인당 만약에 몸이 나이가 드셔서 액티비티 못 하시고 뭐 버기카 같은 거 짚라인 못 하시면 뭐 안마 받으시고 편안하게 뭐 구경하시고 이런 쪽으로 좋은 음식 드시고 특별한 스페셜한 음식 가서 드시는 거로 하면 200불 정도 써주시고 쇼핑센터에 대해서는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한국에서 다 있는 거고 얘기 들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지갑 열고 사시면 되는데 해외여행 오실 때는요 꼭 현금만 대량 갖고 오지 마시고요 꼭 신용카드 한 장 비자나 마스터라고 쓴 건 가져오세요. 왜냐하면 혹시 해외에 국외에 나오셨다 몸이 아프면 현금 들고 가면 병원에서 진료를 흔쾌히 안 받아줘요. 신용카드 오픈을 하라고 그래요. 비자나 마스터. 그래서 현금은 적게 갖고 오시더라도 꼭 비자나 마스터카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오시는 게 국외 여행 나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안전 지킴이가 되고 든든한 내 지갑의 보디가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행 다닐 때 궁금했던 것, 왜 현지에서 가이드들은 옵션이나 쇼핑을 강요했을까? 그걸 왜 안 하면 얼굴을 인상 빡빡 썼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나 프로페셔널하고 친절한 가이드들은 옵션 쇼핑 안 한다고 해서 얼굴 싹 바뀌고 냉랭하고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투어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풀리셨습니까? 예, 오늘은 그 이야기로 오늘 저녁을 보내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코로나 빨리 끝나서 여행들 많이 나오세요. 저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당도 안마장도 관광지도 요즘 라오스요, 치앙마이, 태국 어딜 가도요. 관광지 그 유명한 관광지에 한국인이 한 명이 없어서 한국인들 다 보고 싶어 한답니다. 이상입니다.